제가 읽는 고전으로 쭉 확장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제 인생의 길이라는 건 한 3000년쯤 됐어요. 3000년이 동일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지도를 밟아갑니다. 인류 전체에 그 현자들이 등장을 하는, 그러니까 서양의 소크라테스, 그 동양의 공자, 노자, 부처 이렇게 등장하는 그 시기로 돌아가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런 현자들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신화적인 지식들로 각 부족별로 전승이 됐었어요. 동양의 대표적인 게 주역 같은 거예요. 인간의 그 존재의 상태로 돌아가 보면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의 존재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직립이 되게 중요합니다. 인간만 직립을 하잖아요. 그럼 직립의 의미가 뭐냐면 하늘과 땅 사이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그때 직립한 다음에 뭘 하냐면 관천문 찰지리를 하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천문을 보고 지리를 탐구한다는 거예요. 그걸 관찰이라고 해요. 우리가 뭘 잘 관찰해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그게 저렇게 거룩한 뜻입니다. 예. 하늘의 무늬를 보고 그 징조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땅의 변화네, 땅이 어떻게 변하지, 이치를 탐구하면 우리가 쓰는 이 역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경자년이 됐다. 이 경자년이란 이름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천문지리를 관찰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이름을 부여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직도 그냥 내일 해가 뜰까? 이렇게 고민해요. 초기 원시인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내일 꼭 해가 뜨게 해달라고 그 석양이 지는 바닷가에서 기도를 했어요. 내일 해가 뜬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관찰을 했기 때문에 1년이라는 사이클도 나오고 이런 절기도 나오고 양력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이 처음에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은 하늘과 땅을 관찰해서 이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아주 가장 인간적인 메신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경전 같은 걸 보면 말이 말로 계속 전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불경이든 논어든 다 그 이제 스승이 한 말을 제자들이 듣고 누군가에게 또 전승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 언어는 한계가 있잖아요. 범위가. 거리와 시대, 시간적으로. 그런데 인간 안에 이런 욕망이 생기죠. 더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전달하고 싶다. 그 다음 내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 이 언어가 남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 이제 뭐가 나옵니까? 문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자야말로 우리가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쓰는 SNS의 시작이죠. 문자가 탄생하는 순간 천문지리를 관찰한 이 신성한 언어들이 시간 공간을 넘어서 불멸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만히 앉아서 몇천 년 전에 그런 인류의 지혜를 그냥 지금 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그냥 막 뭔가 착한 일을 해야 돼. 이건 내가 이런 책을 내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이렇게 널브러져서 읽을 수 있는 이런 은총을 받고도 내가 이렇게 막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자각을 늘 하게 됩니다. 너무나 경이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문명권이 다 문자로 됐는가? 문자가 SNS로 문명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 문자가 갈 수 있는 영역까지, 책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까지가 하나의 문명권이고, 이거는 정치경제학적 시스템의 공통성도 있지만 그 문명권 안에 사는 사람은 같은 브레인에 같은 지도를 쓰는 거예요. 인생의 지도를.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삶에 대한 뭐 이런저런 공식적인 규범은 다 그 문자가 전달된 그 바운더리 안에서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글로벌해졌으니까 이 모든 문명권을 다 아우를 수 있게 된 거죠. 사실은
문자가 이제 언어 다음에 정말 그 전 인류를 이렇게 묶어주는, 연결해주는 그런 이제 고귀한 역할을 했다면, 이 문자를 또 완전히 대중화할 수 있었던 건 책이 탄생입니다. 종이가 그 발명이 돼야 이게 이제 책이 되잖아요. 그 전에는 죽간 같은 데 쓰고 뭐 양피지 뭐 이런, 그래서 그걸 구할 수조차가 없어요. 이게 이제 나무가 인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면 저 나무로 종이를 만들어서 책을 이렇게 보편화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도 책을 만질 수 있었어요. 그 전에는 뭐 인도의 브라만, 뭐 중국이나 조선도 사대부, 이런 특권층에는 책을 만지지조차를 못합니다. 그 나머지는 뭐냐면 책을 읽은 사람이 말해주는 걸 듣고 아, 오륜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사대부나 귀족은 남성이잖아요. 여성은 책을 못 읽고 문자를 못 썼으니까 남성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신분과 성적 차별, 이 모든 걸 타파한 건 책이 있어서예요. 책이 없다면 지금 누군가 읽은 사람한테 가서 또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천문지리를 관찰했던 그 이제 인생의 지도가 전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보급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약하면 책은 정말 신이 있다면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버지니아 울프가 쓴 글 중에 천국에 가면 어떤 선물을 받나? 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좀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그 얘기했더니. 그래서 이제 책을 평소에 읽던 사람은 책을 들고 이렇게 갔더니 그 심판관들이 신 옆에 있는 심판관들이 아, 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줄 것이 없어. 이미 천국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토록 고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놀란 건 우리나라가 한 10년 전부터 대학 밖에 인문학 공간이 대폭 늘어나서 도서관도 너무 많아졌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도 인문학 공간이 옛날엔 상상할 수 없을 수준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10년을 그런 이제 강연장을 다녀봤는데 계속 듣기만 한다는 거죠. 이제 듣고 이제 읽으시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그럼 독서 시장은 늘어나질 않아요. 그냥 계속 듣는 거예요. 저자의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이건 좀 이상하다. 한 10년이 되면 이제 지역사회에도 그 저자들이 탄생해야 됩니다. 그게 맞지 않나요? 읽으면 써야 되는데, 야, 전제가 그냥 읽고 듣고 그냥 이걸로 그냥 인생에 대해서 뭘 생각을 해본다 이건데, 사실 책을 읽으면 저도 똑같은데요. 책을 덮는 순간 90%는 잊어버려요, 사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내가 그걸 삶의 기회로 쓸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또 듣는다고 해서 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듣기만 하면 감동 받죠. 받고 그래 이제 다르게 살아야겠어. 그 강연장을 나오는 순간 바로 원래 살던 삶이 그대로 저를 블랙홀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습관대로 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읽는 자와 쓰는 자가 계급처럼 장벽에 가로막혀 있게 돼요. 읽는 사람은 계속 읽고 듣기만 하고, 쓰는 사람은 계속 쓰고 탐구하고 창조하고, 이 장벽이 커지면 앞으로 우리가 AI 시대에 뭐 그 AI가 인간을 지배하면 어떡하나 이걸 막 두려워하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다시 그냥 대중은 스스로 창조하는, 삶을 창조하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쓴다는 것에 강력한 의미 부여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글을 쓴다 그러면 뭐 저자가 되고 작가가 되고 막 그래서 뭐 바로 그냥 뭐 베스트셀러를 쓰시려고 막 하셔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회,
음악, 뭐 재능을 이제 미술 그다음에 뭐 스포츠 이렇게 재능을 필요로 하는 데는 나중에 내가 스타가 될 거야 이게 가능하지만 글을 쓰는 건 보편적 활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알고 쓰는 만큼 내 삶을 내가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생리가 그래요. 절대 성공했다고 나에게 막 행복이라는 선물을 주질 않아요. 그럼 성공을 못하면 더 그렇겠죠. 예. 그런데 보통 사람은 뭘 그렇게 뜨고 말고 할 그 일이 별로 없죠. 그냥 재미있게 의미 있게 살면 되는 거예요.